조간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즉 물가 안정 속 고성장 상태에 진입했다는 관측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 발표된 8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완만한 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죠. 뉴욕 월가에서는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활황과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다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에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 폐기했습니다. 바클레이즈와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내년 봄으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당시 1년 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35%로 봤지만 최근 20%로 낮췄습니다. 동아일보는 중국 기업이 현지 시간 1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유럽 최대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 IFA 2023에 대거 참여해 전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올해 1,296곳 참가하면서 독일과 한국을 제치고 전체 2,097곳 참여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동산발 경기 침체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이 유럽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중시장을 겨냥해 중저가 보급형 제품군에 주력해왔던 중국은 최근 각종 유럽의 전시회에서 첨단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태클 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IFA에서도 중국 전자기업 TCL이 세계 최대 163인치 TV를, 또 중국 스마트폰 업체 아너가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얇다고 강조하는 스마트폰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은 일본 경제 체질이 겉은 외부의 열기로 뜨겁게 타는데 속은 여전히 차가운 다타키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장바구니 200여 개가 오픈런을 벌이는 도쿄의 서민슈퍼 아키다이와 도쿄 긴자의 명품 가게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외국인 관광객과 부유층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라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인과 부유층은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자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니케이 225 지수 상승으로 올해 외국인과 부유층의 자산 가치가 74조 엔 불어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이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일본 경제가 6.0% 성장했지만 개인 소비가 0.5% 감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경기 과열 양상을 띠지만 대내적으로는 침체 양상을 보이자 대외 경제의 출렁임을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세계 경제가 부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의 성장률 전망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5년 전 트위터, 지금의 X에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말을 바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50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2018년 자신의 트위터에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4,153만 달러, 우리 돈 약 548억 원을 승인하도록 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배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합의금으로 2천만 달러씩 내놓은 펀드에서 지급될 예정이며 투자자 3,310명에게 평균 12,400달러씩 나눠 갖게 됩니다. 앞서 머스크는 2018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려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었지만 3주 뒤에 말을 바꿔 상폐 계획을 백지화했고 테슬라 주가는 10% 이상 급락하며 테슬라 주주들에게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정부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이 680조 8,12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말과 비교해 1조 5,912억 원 늘었고 한 달 증가폭으로는 2021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끈 건 역설적으로 금융당국 대출 규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 자리론을 대안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더 몰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도 우려 요소입니다. 부동산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재상승 우려가 확산할 경우 더 늦으면 아예 못 산다는 식의 영끌 가계대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